저번 시간에 이어서 구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에서 보면 태양병이 이제 발환을 시켰는데 지나치게 발환을 많이 시킨 겁니다. 그 사람이 맞지 않게 약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요. 많이 약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지나치게 발환을 시켰더니 땀이 너무 많이 나와서 망향증이 빠진 겁니다. 양어증이 빠져서 오풍을 지나서 소변이 잘 나오지 않아요. 이게 양어증 중에서 상당히 중증 증세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사지미급 난이불신자라고 해서 거기 이제 결국 처방에 이제 게지가 부자탕을 씁니다. 그런데 사지미급 난이불신자라 해서 통증 질환에 그냥 게지가 부자탕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물론 써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이제 적절히 쓰게 되면 굉장히 좋은 약이고, 양어증인 사람한테, 허한한 사람한테 어떤 약을 써서 잘 듣지 않을 때 부자를 가미해서 쓰면, 적절히 가미해서 쓰면 대단히 효과가 증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통증 치료를 위해서 부자를 써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요, 사지미급이라고 했어요. 사지가 급박한 것이 아니고, 이 사지미급이라, 급이란 말에는 뭐 견인감이 심하다, 통증이다, 그런 의미가 쓰여져 있죠. 그런데 급박하다, 심하다, 급통이다, 통증이 심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미급이라고 했습니다. 미급. 이건 뭘까요? 그 다음 조문에도 게지가 들어가면, 부자가 들어가면서 심한 오한이 아니라 미오한이라고 했어요. 이 의미가 뭘까요? 부자는요, 단순히 통증이 심하다고 해서 부자를 가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는 어떤 뜻이냐면, 그 사람의 원기가 극도로 떨어졌을 때, 예를 들어 겨울철에 산에서 등산하다가 조난을 당했을 때 어떻습니까? 체온이 떨어지면서 그 사람이 죽음으로 서서히 들어가고 있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옛날 영화, 만화 영화 이런 데 보면 알프스의 구조견에 술을 가져야 합니다. 독한 브랜디를. 그 독한 술을 먹이면 사람이 저체온증에서 살아나요. 바로 그 독한 브랜디, 독한 술의 의미가 바로 부자와 서로 통합니다. 부자는 이 사람이 허한한증, 양어증에서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빠지고 있을 때, 그때 사람을 살리는 약이 부자입니다. 원래 부자의 용도가요. 그래서 상한론에 이 부자를 넣는 데 보면 주로 그런, 제가 지금 얘기했던 위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부자를 쓰죠. 물론 이제 후대에 가게 돼서, 후대에서 이제 보호하는 용도, 좀 더 허한한증 있는 사람한테 잘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팔미식으로, 팔미에 부자가 조금 드러나는 식으로 그렇게 부자를 쓸 수도 있습니다만, 보호하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만, 그런 도와주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만, 원래 부자의 용도는 응급상황에 쓰는 약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 응급상황일 때 사람의 상태가 어때요? 그 사람의 상태가 여기 만대로 사지미급입니다. 오한도 그 다음 주문에 10조에서도 오한이 심하지 않아요. 왜? 사람의 생명력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나타나는 증세도 굉장히 미약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약한 증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격렬한 증세가 치료에게 더 좋아요. 여러분들 임상에서 경험하시겠지만. 그런데 증세가 은은히 나타나거나 간헐적으로 나타나거나 그렇다면 치료가 더 어렵습니다. 허증일 가능성이 높죠. 자, 10조에서 보면요. 10조에서 게지 거작약이라고 했습니다. 자, 상한론 처방들 볼 것 같으면 가작약이 아까 얘기했던 가부자, 가작약, 가에서 쓰는 처방이 많은데, 그럼 우리 이해하기 쉽죠? 어떤 증세가 있으니까 거기 어떤 증세가 더 더해졌으니까 그걸 풀기 위해서 더 어떤 약을 더 넣어야 한다. 이해가 쉬운데, 거작약, 거게지, 뒤에 납니다만, 이렇게 되면 왜 거를 할까? 여러분들 의아하실 겁니다. 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약에 작용하는 그 병소를, 약의 적응증을, 약이 작용하는 그 범위가 좁아졌을 때 약력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뺀 겁니다. 원래 약에서. 여기서 보면요, 게지코 작약을 하니까 어디로 가죠? 흉부로 갑니다. 흉부로. 몸 전체에서 흉부, 가슴으로 약을 집중하는 거예요. 왜 작약을 뺐을까요? 작약은 음적인 약입니다. 여기서 10조에서는 태양뼈에서 합법을 썼는데, 여기서 흉부에 양어증이 생긴 거예요. 흉부에 양어증. 이 게지거 작약탕과 게지 감초탕은 서로 일맥상통하죠. 게지거 작약탕, 게지 감초탕 모두 가슴에 양어증이 있는 처방입니다. 양어증이 급하게 가슴에 이 흉부에 양어증이 나타났다 싶으면, 요즘으로 치면, 서양적으로 치면 심장질환이란 말이에요. 심장질환이 얼마나 급합니까? 이 급한 질환을 빨리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더 정밀하게, 최소로 예리하게 쓴 것이 바로 게지거 작약탕입니다. 양어증이기 때문에
자격이 좋아요. 자격 자체가 음적인 얘기긴 하지만 다른 방면으로는 증세를 안정시키고 급박한 증세를 안정시키는 완화시키는 그런 좋은 힘이 있는데 그런데 이 양호증이 급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완화시키는 그 이점보다도 자기에게 음적인 그 성미가 줄 수 있는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자격을 뺀 겁니다. 자, 거기 그런 상태에서 또 미호환자라고 했습니다. 미호환자 이게 뭐예요?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지금 흉부에 양호증이 심해서 이를테면 심장질환에 우리가 협심증처럼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유사한 그런 증세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호환이라는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뭐 신체적으로 어떤 이 양계가 떨어지면서 몸이 싸늘해지게 차가워지는 그런 상태가 나타나고 있을 때 부자를 가하죠. 더 빨리, 더 급하게 치료하기 위해서. 자, 11조에 가보면요. 11조에는 우리 이제 많이 쓸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조언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태양병인데, 오래됐어요. 특히 8, 9에 벌써 오래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학질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병이 내 정기와 사기가 싸우고 있는 상태예요. 이랬다, 저랬다. 내가 이겼다가 또 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열단소였어요. 열단소. 발열증이 더 많다라는 건 비교적 정기가 아직은 지지 않는다. 우세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한사에 비해서. 열단소의 상태에서 기인 불구해요. 구토가 없다. 소양병이 아니라는 얘기죠. 청변육자가 대변이 잘 나와요. 양면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루에 두세 번 학질 비슷한 발작이 한여름간 있어요. 간격이 늘어날수록 더 병이 깊은 병입니다. 대개 이제 허증으로 빠지게 되죠. 간격이 더 깊은 병일수록. 근데 하루에 2, 3일, 하루에도 여러 번씩 이렇게 발작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병이 아직 깊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수양병도 양면병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태양병인데 발산을 시켜야 돼요. 발산을 시켜야 되는데, 그 다음에 기불능 득소환출 신필 양이다 그랬습니다. 몸이 가렵다. 여기 이제 생략이 돼 있는데 보통 송판본 같은데 주가 이제 다 들어가 있죠. 송판본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판본은 강평본의 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송판본 긴 조문이 많은 거기 보면 주들이 다 본문에 들어가 있죠. 그 송판본에 볼 것 같으면 여기에 주요한 주가 하나 나오는데요. 면색의 반열색이다. 얼굴에 열색이 뜬다 그랬어요. 몸이 가렵다 그랬고 얼굴에 열색이 뜬다 그랬죠. 그리고 병이 이미 태양병에서 오래 지체했어요. 이건 무슨 뭘 의미합니까? 울체가 됐다는 얘기예요. 태양병 부위에 기욱에 울체가 돼 있다. 그 울체를 풀기 위해서는 계지탕만으로는 안 돼요. 마운탄 쓰면 너무 셉니다. 너무 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두 개를 합방하는 겁니다. 계지탕과 마운탄 합방해서 그 중간에 적절한 양력을 얻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해서 울체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많이 쓸 수 있는 조항입니다. 계지탕으로는 약하다. 마운탕은 세다. 그럼 중간에 적절히 합쳐서 쓴 겁니다. 그 다음 조문에 나오는 것이 계지 이마왕일탕이에요. 계지 마왕 각반탕. 계마 각반탕을 썼는데 그것도 셀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어때요? 계지의 비율을 늘린 겁니다. 계지탕이 정확히 말하면 계지탕의 비율을 늘린 겁니다. 13조에서 계지 이마왕일탕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계지 이마왕일탕보다 더 찌을 때 어떻게 하죠? 그럴 때는 계지탕의 비율을 더 늘리는 겁니다. 계지 3마왕일탕 더 약하면 계지 5마왕일탕, 계지 10마왕일탕 이런 식으로 내가 자유자재로 처방을 합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쓰라고 계지 마왕 각반탕, 계지 2마왕1탕 이런 식으로 1대1, 2대1의 비율을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1대1과 2대1로만 쓰라는 뜻이 아니에요. 전주교 선생님의 얘기는.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너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자유자재로 비율을 조절해서 써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12조, 중간에 한번 12조로 보면요. 기창 썼어요. 근데 반번 부릅니다. 번조, 가슴에 열증이 열이 답답하게 열이 생기면서 병이 풀리질 않아요. 그럴 때는 여기 풍지, 풍부를 자침을 하는데 결국 소통시키는 얘기예요. 소통시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자침을 하지 말고 풍지, 풍부 이런데 좀 위험한데 그 자침하지 말고 계지탕에다 우리가 가감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특히 또 번조 증세가 있잖아요. 흉부 열증을 했잖아요. 그러면 계지탕에다 이왕이면 뭐 뚫어주는 약보다도 그 번조증, 즉 이 사람이 원래가 울열증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 울열을 적절하게 풀어줄 수 있는 약을 넣어주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소통이 되겠는 거죠. 억지로 뭐 뚫어주는 약이 화려를 행기시키는 약을 쓰지 말고요. 그러면 어떤 약을 가미해주면 좋겠어요? 이런 경우에 계지탕에다 황금 같은 약. 황금이 열을 꺼준 약 중에서 비교적 부드러운 약입니다. 그리고 계지가 황금탕의 용례는 의학 정전이나 또는 일본에 나온 책인데 이제 일본 상한 책인데 상하는 광요 이런 데서 계지가 황금탕이 이미 용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걸 가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13조를 얘기했고요. 14조로 할 것 같으면, 이번에는 번조가 있는데, 번조를 더 넘어서 번갈이에요. 땀을 크게 냈는데, 이 사람이 번갈증이 있으면서 맥이 홍대합니다. 이것은 그 앞에 13조문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13조문은 사실 거기서 보면 거의 지금 유사한 조문들이 계속 묶어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주호 선생님이 여러 유사한 조문들을 통해서 상한도를 더 깊이 이해할 것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조에서 보면요. 거기서는 크게 땀이 났는데 맥이 홍대예요. 지금 14조문 조문과 똑같죠? 홍대한데 여기서 뭐예요? 허증이에요. 허증. 아주 허증이기 때문에 너무 허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계지탕 정도의 발환시키는 힘으로도 너무 지나치게 땀이 나온 겁니다. 내 위양에 이 땀을 나오지 않게끔 막아줄 수 있는 위기, 그 기가 너무 부족해서. 자, 그런 경우에 계지탕을 다시 쓰라는 얘기예요. 왜 허증에 지금 쓰는 것은 계지탕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허증에 쓰는 계지탕이니까. 그렇지만 상한론 조문에서는 계지탕을 그대로 써놨는데 13조문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후세 처방을 더 발전된 처방을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계지탕을 약한 사람한테 계지탕을 썼더니 지나치게 발환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상한론 당시에는 계지탕을 그냥 계속 써서 물론 용량을 좀 적게 먹었겠죠. 계속 써서 자율적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식의 치료였지만 우리가 후세 명청대 의학을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왕이면 더 적극적으로 보완약을 넣어주면 좋잖아요. 인삼, 녹용, 황기, 이런 약들, 보완약들 더 넣어주게 되면 그 너무 획득한 사람이 단순히 계지탕만 지어서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빨리 회복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상한론 기존 조문의 어떤 그 조문을 이해하고 그것을 더 발전시켜야죠. 자, 14조에 다시 와서요. 보면 여기서 백호탕이에요. 백호탕인데 아까 조문대로 비슷한데 여긴 뭡니까? 대번갈불이에요. 정말 열이 있는 겁니다. 정말 열이 있는 사람한테 잘못 계지탕 쓰는 거예요. 속에 이 사람의 굉장한 울열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잘못 계지탕을 썼더니 그 울열이 그 열증이 본래 열증이 있던 사람에게 그 계지탕이 같이 합쳐지게 돼서 본래 울열이 커진 거예요. 이거는 병이 상한병 바깥 상한병의 문제가 아니고 바깥에 계지탕증 이런 걸 풀어주고 말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본래 있던 소증, 우울증, 열증이 강하게 있던 사람이 계지탕에 들어와서 그 계지탕으로 인해서 발동이 된 겁니다. 합쳐져서 열이 너무 심해졌어요. 그래서 양명에 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분명히 맥홍대가 여기서는 이 맥홍대가 14조의 맥홍대가 양명이 심한 열이에요. 백호탕을 써야 되는. 그러나 13조에 가게 되면 거기서는 그 전조에서 맥홍대는 이건 굉장히 허증의 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이 홍맥이다라고 했을 적에 이게 백호탕을 써야 될 실증의 열일 수도 있고 또한 인삼 녹용을 써야 될 심한 허증의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맥 하나만으로서 어떤 병증을 재단하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급증일수록 대단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고려를 했어야지 맥 하나로 모든 병, 이 병이 어떤 병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조심해야겠죠. 우리가 신중하게 약을 써야 한다라는 것을 상한론 조문에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맥인데 아주 전혀 다른 증상을 제시를 함으로 해서 맥 하나만을 의존해서 절대 약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이 조문에서 좀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백호탕이 실열을 끄는 것은 우리가 양면열을 끄는 것을 다 알죠. 다 아는데 인삼을 넣었어요. 이 인삼을 왜 넣느냐?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백호탕을 쓰게 되면 이 석고가 들어간 백호탕을 쓰게 되면 대량으로 들어간 석고를 쓰게 되면 비위가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위를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삼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한 썰이 있어요. 그제 경학저서나 그러다 보면 석고가 비위를 그래서 상하는 것을 막기 하기 위해서 인삼을 넣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그거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인삼이 들어가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렇게 심하게 백호탕의 열이 커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누가 아니면 청남 만화의 장석수 선생이. 장석수 선생은요, 석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석고를 단미로도 많이 씁니다. 엔간한 열이 있다 싶을 때는, 석고를 쓰면 단미로만 써도 그 열이 떨어져요. 심하지 않은 열은. 그런데,
백호가 인삼탕을 꼭 써야만 열이 꺼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의학 충주 참수록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냐? 원기가 약한 사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간단한 열은 그냥 둬도 낫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한 열, 약을 써도 진통제, 해열제로도 양방이든 한방이든 해열제로 떨어지지 않는 열, 그 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보세요. 상당한 허증을 가지고 있던 사람. 내 몸이 너무 원기가 약하기 때문에 열을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사람. 열을 다스리는 거는 사실 약이 아니라 내 몸 스스로가 그 열을 가라앉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열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가라앉힐 수 없을 정도로, 약을 먹었는데 그 약력을 내 몸에서 쓸 수 없을 정도로 내 원기가 너무 떨어지는 사람이 아주 심한 열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것이 바로 백호가 인삼탕입니다. 우리가 실증이다, 허증이라면 두 개를 갈라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백호 인삼탕은 석고로 실열을 끄면서 동시에 인삼으로 허증을 보호하는, 이 사한론의 처방들을 보면요. 사한론의 처방들을 보면 정말로 임상의 어떤 처방의 정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 자체가 완성된 처방은 아니지만 처방을 어떻게, 사람의 병리를 이해하고 처방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는 아주 깊숙한 얘기까지 그 처방 구성, 또 각 조문의 배치, 그 조문과 조문 사이의 차이를, 그 뉘앙스를 통해서 그것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참 아쉬운 것이 이제 시간이,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더 이제 넉넉하게 길게 돼 있으면 제가 하나하나 이제 조문을 더 깊고 자세하게, 그리고 후대에 어떤 처방들이 어떻게 발전되고, 그런 것들은 실제 어떻게 쓸 수가 있는 것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건 이제, 정말 좀 더 이제 다음 기회가 되면, 제가 이제, 우선은 이 산원에 대해서 책자를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로만은 설명하는 것은 참 한계가 있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또 깊이 있어서, 이해 깊이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한에 대한 해설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서가 나오고 나면, 그때는 정말, 기본적으로 이제 책을 통해서, 제가 쓴 책을 통해서 기본적인 조문에 대한 숙지를 한 상태에서, 강의는 정말로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응용하고, 어떻게 실생활에서 임상에서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그런 쪽을 한번 더 심도 있게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 16조에 가면요, 16조에서 여기서 또 나옵니다. 계지 이월비탕, 이 사한원의 처방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응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많이 아이디어를 전해주고 있어요.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발효로한 열단소 맹미약자인데, 맹미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허증이에요. 그래서 발언을 많이 시켜서는 안 돼요. 그러나 열단데 여기서 열단은 울증이 있는 겁니다. 울증. 이 사람 본래 열이 이 사람도 있어요. 속에 열이 있단 말입니다. 게시탕만으로는 그걸 풀 수가 없어요. 게시탕만으로 잘못 너무 지나치게 쓰게 되면 또 그 게시탕에 신원한, 기본적으로 따뜻하게 하는 힘이 본래 있던 물하고 합쳐져서 부작용이 날 수도 있습니다. 열증이 백호탕까지는 아니어도 열증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거를 부작용을 막으면서 또한 동시에 그 사람 평소에 있었던 울열을 풀기 위해서 어떤 처방을 써야 되냐? 바로 월비탕, 즉 마왕, 석고를 들어간 그 두 가지가 추측이 된 월비탕이 게시탕과 합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증, 허하증과 울열증, 실증, 울증을 동시에 풀 수 있는 처방이 바로 구성이 되는 것이 계지 월비탕입니다. 실증과 허증, 한증과 열증, 네 가지를 동시에 풀 수 있는 처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상방에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계지 월비탕은 어떤 처방이에요? 대청룡탕의 부드러운 버전입니다. 부드러운 대청룡탕이에요. 계지 월비탕 우리 쓸 일 많이 있겠죠? 이 사람이 겉에 이제 굉장히 외감사기로 해서 한증이 나타나는데, 본래 이제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또 술, 담배, 고기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고량 이런 것도 많이 먹으니까 평소에 스트레스가 더 크겠죠. 스트레스와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울열이 있던 사람이 겉에 표한증이 나타나고 있다. 표한증이 꼭 감기가 아니라도 실제 통증도 해당이 됩니다. 통증식으로 막 나타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계지월비탕을 로써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꼭 계지 2월비탕 씁니까? 아니죠. 계지 3월비탕 쓸 수 있어요. 계지 4월비탕 쓸 수가 있고요. 정말 때로는 계지 월비 각바탕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게 되면 대충탕 쓴 거나 비슷하겠죠. 대충탕 쓴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응용해서 쓸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16조 가보죠. 16조에서 게시탕을 썼는데, 왜 또 합법을 썼는지 참 고치라는 거예요. 이리저리 줏대가 없으니까,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니까, 이 병이 괴병을 빠져갑니다. 그래서 표증은 없어지고, 몸 속에 물이, 보통 수음이라고 그러죠. 수음이 고여서 여러 증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두통, 한강통, 발열, 무한, 심한 미통, 소변분리 이것들이 뭐냐면, 표증은 사라졌는데 그것이 괴병이 되면서 몸속에 물이, 수음이 고여서 된 증세예요. 그래서 게지탕이다. 거기에 게지 빼버리고 복용 배출로서 수음을 푸는 처방들을 넣어서 구성한 처방. 이것이 후대 300탕의 원형입니다. 백작약, 백출, 백복력. 이 세 개가 300탕이라고 보통 우리 얘기를 하죠. 이 300탕은 뭐 후대뿐만 아니라 이 300탕, 이 상한론 시대에서 300탕에다가 백작약, 백출, 백복령에다 부자를 가면 진무탕이 되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또 사물지에 가면 당기자 객살이 돼요. 물, 수음을 푸는 기본적인 약 300탕, 백출, 백작약, 백출, 백복령.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세요. 자, 17조에 보면요. 여기서 이제 또 단기적으로 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양어증의 소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한출이면서 맥부 자한출, 이미 자한출하는 양어증의 소견이 있었고, 소변삭하고 신번, 미호환, 강경급. 이거 보시죠. 미호환. 여기서 미호환이 또 나왔습니다. 신번, 미호환. 이거 양어증이라는 얘기예요. 이 상황에서.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 게시탕을 썼더니, 게시탕이 발현하는 어떤 그런 효과 때문에 더 양어증을 빠졌습니다. 그래 어떻게 되느냐? 양어증. 더 심한 양어증을 빠졌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감초 건강탕을 씁니다. 감초 건강탕을 써서 양기를 회복시키고 어느 정도 증세가 회복됐다 싶으니까 그 다음에 차액감초탕을 써요. 음적은도 봐줘야죠. 음양을 다 봐줘야 됩니다. 근데 급한 게 2, 3일 지금 현재 급한 것이 양어이기 때문에 양어를 더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회복이 있다 싶을 때는 음모를 보강해주고 합니다. 감초 건강탕이 우습게 생각하는 분도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감초 건강탕이 두 가지만 구성이 되는데 이 처방이 상당히 많이 응용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일본의 고방파들 쪽에서 감초 건강탕을 가지고 여러 군데 많이 응용을 해요. 감초건강탕 같은 경우에 이제 어느 쪽에 보면 자한, 도한, 그리고 통증, 휴엽통, 심지어 간질바짝 이런 쪽에도 일본 쪽 고방파들 그쪽에서는 이 감초건강탕 딱 이미 들어간 처방으로 다스리는 그런 예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치료했는데 감초건강탕으로 양을 봐주고 자액감초탕으로 음을 봐줬는데 근데 꽉 막힌 게 있어요. 소통되지 않는 막힌 게 풀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조의성이다. 성의탕 중에서 가장 범위가 좁은 처방입니다. 가장 범위가 좁아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신체의 다른 부위에 데미지를 최소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의성의탕으로 한 첩, 두 첩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의성의탕 쓴다는 얘기는 막힌 것을 탁 뚫어줍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도를 하죠. 근데 만약에 처음에 너무 양악증이 심한 쪽으로 갔다 싶을 때는 감초건강탕이 아니라 거기다 부자를 넣은 사약탕을 애초에 처음 써야 한다. 라고 이 조문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8페이지, 18조문에서요. 갈근탕입니다. 게시가 갈근탕의 차이가 뭐죠? 마왕이 있고 없고요.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마왕이 들어가니까 훨씬 더 센 처방이 되는 거죠. 센 증세, 더 강한 증세. 그것을 풀어버리는 처방으로서 마왕탕이, 갈근탕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갈근탕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요. 갈근탕은요. 그리고 게시탕에다가 마왕, 갈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울증, 아까 했던 단단히 뭉쳐있는 이 마왕이 들어가면 굉장히 우울증을 푸는 효과가 커집니다. 우울증을 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계지작약, 마왕, 갈근을 볼 것 같으면 그야말로 한열, 허실, 더 나서 조습까지 이 갈근이 들어가면서 조습까지 고루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광범위한 치료 범위를 가지고 있는 처방이 돼요. 그래서 일본 고강파에서 갈근탕 의사리 뭐 이런 속담이 있어 말이죠. 만별도치식으로 갈근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갈근탕의 치료 범주가 한열, 허실, 조습 6가지를 다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조에 볼 것 같으면요. 갈근탕을 가지고 하리를 치료해요. 이거 왜 그렇죠? 이거 우리 한방에서 독특하게 치료하는 관점이죠. 병의 원인을 치료함을 해서 갈근탕이 분명히 발환시키는 정도의 처방 같은데 그러나 아까 제가 했던 대로 한열, 허실, 조습을 다 조절해 줄 수 있고 속에 특히 우울증! 속에 있던 우울증을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속에 막힌 그것을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속의 우울증으로 인해서 생겼던 설사가 치료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은 속의 우울증으로 인해서 생겼던 구토도 갈근탕으로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갈근탕으로 표증뿐만 아니라 리증도 이렇게 다양하게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런
이해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구토로 치료할 적에 반 하나 더 가면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또 20조에 나오죠. 반 하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약들을 막 수없이 다른 약들을 감염으로 해서 갈개탕으로 표리의 증세를 다 풀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러나 후대 좋은 처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갈개탕 하나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겠죠. 자, 갈근 황금황년탕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여기서는요 갈근탕의 그 울증이 더 깊이 들어갔어요. 더 깊이 되면서 더 열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열증을 풀 수 있는 차가운 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발산시키는 계지, 마황은 빼버려야죠. 왜? 병수가 더 깊은 곳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황금을 쓰는 겁니다. 갈근. 갈근도 어떤 약이에요? 서늘한 약이잖아요. 실량한 약이잖아요. 갈근으로 서늘하게 바깥쪽으로 풀어주면서 황금황년으로 속에 깊숙이 이미 들어와 있는 열을 꺼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 갈근탕에 비해서 더 깊숙이 들어와 있는 그 울열을, 그 병의 원인을 깨주기 때문에 하리와 설사와 천식이 저절로 나는 겁니다. 하리 천식뿐이겠습니까? 일본 고방파에서 얘기하기를 어떤 약으로도 가라앉지 않던 구토를 갈근 황금탕으로 다스렸다라는 대목이 납니다. 우리가 생각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떤 조문이나 여기 나오는 어떤 그런 조문의 어떤 병증이나 또 처방 용량 그런 거에 구애받지 말고 그 뜻을 이해하고 우리가 응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과거 의회는 다 그런 식으로 하셨습니다. 자, 2조에 볼거든요. 마왕탕이 있었는데 마왕탕이 굉장히 강한 약입니다. 그래서 금교열에 보면 환원탕이라는 데가 나와요. 이게 갑자기 이제 위험하게 된 경우 졸사의 환원탕이라고 합니다. 금교열에서 졸사 갑자기 뭐 죽게 된 경우 예를 들면 뭐 물에 빠져서 숨이 막혀서 뭐 어떻게 이런 식으로 뭐 목이 졸려서 갑자기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경우에 환원탕을 쓰면 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할 수 있다. 그런 정말 죽음에 언뜻 봐서는 이미 벌써 죽은 상태인데 환원탕을 쓰면 살릴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 환원탕이 뭐냐? 금기에서 말하는 환원탕이 바로 마왕탕입니다. 마왕탕이 얼마나 뭉친 것을 풀어주는, 막힌 것을 풀어주는 그 힘이 얼마나 강했으면 죽은 사람도 살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겠습니까? 굉장히 강한 약입니다. 마왕탕은. 비록 4가지 약과가 들어가지 않지만 마왕계지, 행위감초 4가지 약이지만 그 약이 대단히 예리하고 강력한 약입니다. 그래서 마왕탕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정말로 칼 같은 약이기 때문에 아주 꼭 필요할 때 뭐 한두 척 그렇게 쓰는 약입니다. 자, 증상이 심하죠? 신체적인 통증도 심하고요. 그리고 천식에 또 이 마왕탕입니다. 천식이 어떤 증세예요? 양방적으로 볼 때 천식이 어떤 겁니까? 기관지 점막이 좁아져서 막히는 겁니다. 숨을 못 쉬는 상태. 그러니까 그 마왕이 들어서 돼요. 그 강력하게 발산시키는 힘, 그 강력하게 울을 풀어주는 힘을 확 열어줍니다. 그래서 천식에 아주 의외의 효과를 볼 수도 있어요. 예, 자, 이것을 이제 마왕을 적절히 우리가 응용을 해서 쓰게 되면, 이를테면 동일수의본의 태음 처방 같은 경우에 마왕을 적절히 우리가 응용해서 써주면 아까 얘기했던 천식 처방 같은 경우도 매우 뛰어난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부드럽게 말이죠. 자, 마왕을 이렇게 쓰는 약들을 이제 같이 쓰는 약들을 보죠. 중요한 것이 마왕과 같이 쓰는 약들, 뭐 마왕탕부터 해서 마왕탕 안도 그렇습니다. 계지, 행인, 감초 역할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마왕탕과 같이 쓰는 약들, 이를테면 대청윤탕에서 석고 또 마왕탕과 같이 지금 쓰는 약들을 수많이 합방하는 그 처방들을 볼 것 같으면 대개가 물론 마왕을 도와주는 힘도 있습니다. 계지가 마왕 도와주는 힘이 있죠. 그러나 그 내면에 보면 마왕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대한 부드럽게 막아주는 그런 뉘앙스가 마왕과 같이 들어간 약들에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후대에 내려오는 처방을 쓰면 더더군다나 더하죠. 그만큼 마왕이 예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왕을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대청일탕부터 얘기를 해보죠.